안녕하세요, 할까남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디자인 기아 준중형에서 이 당시에는 가장 저는 아반떼보다 더 이뻤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기아의 K3입니다. 자, 우선 K3의 실내입니다. 다른 거 일단 일반 자동차랑 다 클러스터도 잘 돼 있고요. 좀 특이했었던 점이 이 당시에 이게 대시방이 좀 약간 운전석 쪽으로 좀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운전석 사람들이 좀 약간 터치하기 편하게 약간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게 좀 특징이었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일반 핸들이 동그란 게 아니라 D컷 핸들이 돼 있습니다. 이 D컷 핸들은 거의 레이싱을 잘 즐기는 모델, 이런 차들에 좀 잘 장착되어 있는 핸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었는데, 준중형에도 이런 D컷 핸들이 장착이 되었었고, 저는 이 D컷 핸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핸들이 수평이 잘 맞춰졌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D컷 핸들이라고 해서 동그랗다고 해서 이 준중형에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이쁘다 라는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사실 K3라고 하면은 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와 같은 플랫폼에, 같은 엔진에, 같은 기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다 똑같은데 껍데기만 다른 자동차죠. 하지만 이 포르테에서 K3로 넘어오면서 자동차의 완성도는 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디자인만큼도 예전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디자인 기아에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디자인 기아의 가장 정점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K5가 정말 저는 디자인의 정점, 디자인의 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준중형에서도 이런 아름답고 이쁜 디자인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아 자동차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빙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드라이브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또 이런 자동차 드라이빙 질감이 어떤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경우는 1600cc 엔진, GDI 엔진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GDI 엔진들이 결함이 많았다,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엔진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느낀 게 이 차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엔진의 소음이 좀 약간 심해요. 가만히 정차했었을 때 소리가 나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여기 앞에 정차를 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리세요? 이 스피커로는 들리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차의 소리가 밖에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엔진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일주일 정도 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고속을 즐겼을 때도 있고 이런 도심 주행을 즐겼을 때도 있었지만 크게 엔진이 엄청나게 떨린다,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이 자동차가 멈췄을 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이 실내까지 유입된다는 거, 이런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화면이 뿌연 점,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이빙 K3가 원래 이랬던가요? K3를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자,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게요. 일반 운전했을 때랑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의 예민함, 민첩함 너무 심해요.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그냥 서버려요. 그냥 꾹. 근데 이게 몸이 부드럽게 쓰는 느낌이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팍 쓴다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이 나는 차의 세팅을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출발할 때 저속이었다가 악셀을 좀 강하게 밟으면 차가 팍 튀어나올 것처럼 축 튀어나가요. 잘 보세요. 팍 튀어나가는 RPM이 한 3까지 올라가면서 팍 튀어나가는, 2에서 3 사이까지 올라가면서 팍 튀어나가는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주행 질감이 있지만 제가 달리고 싶을 때 100km까지, 120km까지는 충분히 치고 나가는 능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중중형 자동차도 이제 옛날만큼의 이런 1500cc, 1400cc대의 이런 준중형이 아닌 1600cc로 하면서 올라오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달리기 성능은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도심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도심주행을 하면서 60km 정도의 속력으로 꾸준하게 다니고 있으니 RPM은 한 1에서 1.5 정도를 사이를 가리키고 있고, 가장 좋았던 거, 제가 사실은 이 차는 도심주행을 좀 많이 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도심주행을 8, 고속주행을 한 2 정도의 사이를 두고 탔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은 도심주행이 좀 많은 편이었었죠. 이 자동차는요. 도심주행만 하는데 불구하고 연비는 보시면 10.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심주행만 할 때 연비 10.1 정도는 상당히 좋은 연비 수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저의 좀 뭐랄까요, 저의 포인트로 잡고 싶고요. 사실은 도심주행만 할 때 연비가 10 넘는 자동차들이 그리 많진 않습니다. 경제성을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편안한 자동차 준중형을 선택할 때 이 K3도 하나의 선택지로 올릴만 합니다. 이 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다른 K3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60km에서 살짝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엑셀에다 밟으면 속도가 쭉 나가기보다는 RPM이 먼저 왕 하고 올라가면서 속도가 나중에 붙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K3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K3, 이 1600cc 엔진을 갖고 있는 아반떼나 K3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엑셀을 밟고 있으면 속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RPM이 쭉 3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속도는 높아지진 않고 엔진 소리가 왕 나면서 RPM은 먼저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1600cc의 한계인지 아니면 이 기어비 세팅이 이런 엔진과 좀 잘못되어 있는지 상당히 좀 메커니즘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고급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런 깜빡이 소리, 똑딱똑딱 소리는 글쎄요, 준중형 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이런 경박스럽진 않죠 여러분? 이 정도면은 깜빡이 소리는 합격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랑 K3를 같이 타보고 계신데, K3가 이런 멈췄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 엉덩이 느낌이 어떤지, 진동이 얼마큼 들어오고 소음은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멈춰있는 상태에서 기어는 뒤로 났고요. 뒤로 난 상태에서 느끼는 진동은 확실히 휘발유 엔진이라 그런지 디젤보다는 정말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준중형급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런 진동의 느낌은 저희 엉덩이에 느끼는 거는 좀 잔진동? 이런 잔진동 정도로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진동이나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 안 하시고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자동차를 타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차가 준중형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운행했을 때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지금 도심주행만 한 8대2, 도심과 그런 고속주행을 8대2로 봤었을 때 이 트립 컴퓨터에 찍히는 연비의 수치는 한 10.1, 10, 9.9, 9.9에서 한 10.1에 왔다 갔다 찍히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봤었을 때 이 차의 경제성, 이 차를 운행하면서의 기름값 드는 양은 상당히 부담이 적게 들겠다 라는 저의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또 이 차를 사실은 애가 먼저 한 명이 딸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애가 없고 둘이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혼자 타고 다니는 거나 이 정도의 자동차 사이즈로는, 이런 실내 넓이로는 아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실내는 해외 자동차들보다, 외국 브랜드보다 정말 넓이, 안에 있는 크기는 잘 뽑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점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저랑 같이 오늘 K3의 실내와 그리고 제가 실내를 보여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뭐 다 아시잖아요. 뭐 길거리에 K3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반떼도 많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실내는 정확히 잘 보여드리진 않았고, 실내의 특징, 이런 센터페시아가 좀 약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뒷컨 핸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다 다른 뭐 준중형 자동차와 뭐 비교해서 뭐 특출나게 좋거나 아니면 현저하게 낮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적인 능력에서는 치고 달리기의 능력은 그렇게 크진 않으나 60km에서 좀 제가 속도를 높이고 싶었을 때 악셀을 밟을 때 이때 좀 RPM이 왕 하고 올라간다는 점, 요게 좀 약간 제가 좀 신경이 쓰였고, 다만 기름을 사용하는 이런 연비 측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이 K3를 저와 함께 타시면서 많은 것을 보여드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자동차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할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드라이빙을 찍었을 때 너무 하늘이 뿌였는데 햇빛이 강해가지고 아마 화면이 좀 뿌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